안녕하세요. 태공입니다. 용요사수 세 번째 용어 결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게요. 결인 속기. 혈장 뒤에 높은 봉우리가 현무정. 현무정 다음에 높은 봉우리는 부모산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산하고 현무정 사이에 네팔 거팔이 있어야 되겠죠. 그 네팔 거팔이 있는 그 장소, 제일 낮은 장소, 분수척상 물이 양쪽으로 나눠지는 제일 낮은 장소에서 거기를 결인처라고 그런다고 했어요. 결인처. 영사 송사가 있는 가장 낮은 장소, 분수척상, 그 결인처에서 사천 집안 정침으로 용입수를 재고 5층 천산 72룡으로 72룡을 재요. 72룡으로 무엇을 먹고 왔냐. 72룡의 기룡을 보면은 그 밑에 있는 용들이, 혈들이 어떤 기룡이 있겠다, 무엇이 부족하겠다, 그런 것을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그것이 결인처예요. 영사 성사가 없는 것은 그냥 속기처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그 영어로 1절 2절 하는데 절을 재는 데는 의미가 없다. 그냥 속기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묶어 있는 것은 속기, 그냥 묶은 것은 봉여, 버르, 허리. 그 다음에 학슬협이 있다고 했어요. 학슬협은 학의 무릎처럼 그 골짜기가 조그만 봉우리가 하나 있어요. 결인을 중심으로 용의 생기를 보낸다예요. 송사, 반대편에서 받는다예요. 영사라고 한다. 이 둘은 동시에 일어나므로 흔히 영사, 송사, 네팔, 거팔이라고 한다. 결인처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할 용의 생기가 보호받는다. 또 결인을 더욱 보호하기 위해서 영사나 송사 밖으로 공엽사가 있으면 좋다. 가까이 있으면 좋다. 보호동작은 산이나 바위로 되어 있다. 외부 바람과 물이 침범으로부터 용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공엽사의 모양에 따라서 일, 날일, 달올, 규, 헐, 기, 창, 쾌, 옥, 인 등으로 이런 것이 주변에가 이렇게 주변에서 잘 보호해주고 있으면은 귀한 사격이 된다. 만약 결인이 딱딱하게 굳어 경직되어 있거나 깨지고 부서져서 파손되거나 결인 과엽이 금이 갈라져 전리되어 있다면은 용맥은 절맥이거나 절맥이 되어 부실하다. 이들은 생기를 전달할 수 없는 혈을 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흉왕가엽이 된다. 가엽체에 금이 갈라지고 깨진 암석이 있다면은 가엽 아래 땅속 바위에도 갈라져 있다는 증거이다. 이때 용맥이 절달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을 전리현상이라고 한다. 매우 흉하여 혈을 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곳에 장사를 지내면은 자손이 갑작스러운 참상을 당한다고 한다. 또 중요한 것은 흙의 색깔이다. 결인처의 토색은 혈의 토색과 대체적으로 같다. 홍황자윤, 이렇게 홍황자윤은 명당토의 대표적인 그 표현이거든요. 진열토이다. 결인처에 있으면, 이런 홍황자윤이 결인처에 있으면 결인처의 토색은 그 홍황자윤한 색이 결인처에가 있으면은 혈토도 홍황자윤한 색이 있다. 토색이 좋다고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인처의 흙을 보고 혈토의
진위를 알 수 있다. 어떤 색이 혈에서 나오겠다고 예측할 수가 있다. 이렇게 흙의 색깔도 명당토에서는 밝고 이렇게 고운데 선익이 있는 자리, 선익토에서는 조금 더 거칠고 딱딱한 느낌이 들잖아요. 이렇게 흙의 색깔도 틀려요. 그 다음에 영우 요도하고 지각을 살펴보시게요. 요도 지각은 용맥의 전진을 도와주며 주령의 기운을 유지하게 해준다. 또한 내부 바람과 물의 침범을 막아 주령의 생기를 보존해주는 역할을 한다. 요도는 이렇게 돛담배의 이 노와 같이 노를 저어서 이렇게 배가 앞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용이 방향을 전환할 때 만나는 가지를 요도라고 그래요. 균형을 잡기 위해서 가지를 벌리는 것은 지각이고, 방향을 전환할 때 뻗는 가지는 요도예요. 분명히 틀려요. 그래서 요도하고 지각을 분명히 구분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1번 용맥은 2번 용맥을 만나서 3번 방향으로 방향을 틀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2번을 요도라고 그런다. 요도. 이렇게 진해의 다리, 보통 진해의 다리는 지각이고, 방향을 틀 때 역할하는 것은 요도다. 배에 노가 없으면은 행선할 수 없고, 진해는 다리가 없으면은 행보할 수 없다. 주령 역시 요도 지각이 없으면은 전진과 방향을 선회할 수 없다. 비록 행용한다 하더라도 무력한 용이 되어 혈을 결제하지 못한다. 요도 지각은 주령이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고 균형을 잡아주는 받침대라 할 수 있다. 요도 지각의 간격과 길이는 주령의 대소에 따라 균형이 있어야 한다. 요도 지각이 주령에 비해서 너무 크거나 비대하면은 설계에서 좋지 않다. 주령의 생기를 시켜 오히려 주령 기세를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반대로 작거나 짧으면은 영의 균형을 유지해주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생기도 보존해 주지 못한다. 또 요도 지각이 주령을 등지고 역행하는 영령이면 흉하다. 여기서 요도 지각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도 지각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용을 보호하고 혈장을 보호해야 되거든요. 그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보호하지 못하고 다른 데로 도망간다. 그러면 이제 반역자가 나오고 불효자가 나오고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해요. 요도 지각의 끝이 화살촉과 같이 뾰족하여 용을 썩거나 찌르는 살령도 흉하다. 요도 지각이 깨지거나 한쪽 지각이 짧아서 균형을 맞지 않으면 병용이 되어 흉하다. 이렇게 요도 지각을 보고 용을 판단하기도 해요. 요도 지각의 종류는 이렇게 요도 지각 때문에 우리 풍수지리 연구가들이 갑론을박을 한번 한 일이 있어요. 태조 이성계 능이 이렇게 입수룡을 지나서 혈장으로 가는 도중에 이렇게 백호룡이 본신용을 찌르는 그런 그 부분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범원이가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면은 그 반란은 예를 들어서 발복을 추리할 때 이성계가 죽고 나서 반란을 일으켜야 맞는데, 이성계가 살아있을 때 반란을 일으켰는데, 차손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렇게 반론하는 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그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로 들어갔다.
맞는 말인가 틀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성계 자리도 능도 그렇게 백호가 번신용을 찌르는 그런 이렇게 그 살용이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혹시 가시게 되면은 그 능욱에 올라가서 참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능 뒤로 돌아가서 그걸 한번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예요. 요도 지각의 종류를 형태에 따라서 오동지각, 작약지각, 오공지각, 양요지각, 무지지각 등으로 구분한다. 이는 요도 지각이 이 지각의 형태에 따라서 후손들의 발복하는 것이라든지 뭐 장관이 나올 것이냐, 면장이 나올 것이냐, 군수가 나올 것이냐, 이 지각의 형태에 따라서 또 틀려져요. 왜 그러냐면은 이 지각이 어떻게 나오냐, 맞물려 나오냐, 역으로 나오냐, 그런 어떤 그렇게 그 역할로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좀 기억을 할 필요 있어요. 오동지각, 작약지각. 오동지각은 오동나무 가지처럼 맞물려 나와요. 총룡백호가 한 자리에서 나와요. 작약지각은 이렇게 줄기가, 이파리 줄기가 그런가 봐요. 청룡이 나오고 백호가 나오고 이렇게 따로따로 나와요. 오공지각은 진해의 달이니까 연상해 보시고, 양요지각은 버드나무 가지예요. 무지지각 등으로 구분한다. 요도 지각의 유무, 장단, 균형 등에 따라서 부천 이름이 붙이기도 한다. 이는 특별한 뜻이 있어서가 아니고 모양이나 형태에 따라서 이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도 지각까지 한번 살펴봤어요. 고생하셨습니다.